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 가지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인터넷 포럼에서의 기묘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다. 일상에 지친 나는 기분 전환을 위해 평소 자주 방문하던 인터넷 포럼에 접속했다. 주로 심령 현상이나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다루는 커뮤니티로 가끔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곤 했다. 하지만 대다수가 허구인 걸 알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는 편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게시물들을 하나씩 훑어보던 중 이상하게 끌리는 제목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이 글을 클릭하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글을 클릭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 주변엔 지금 이 순간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을 겁니다. 잠시 방 안을 둘러보세요. 만약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당신은 그 기운에 얽매일 것이고 하루 뒤 당신의 꿈에 어떤 존재가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당신에게 어떤 제안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글을 읽자마자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조용하고 차분한 내 방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나는 착각이려니 생각하고 그대로 컴퓨터를 껐다. 그러나 묘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혹시 몰라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방에 불도 켜놓았다.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낯선 공원에 앉아 있었다. 주변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거리에서 나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한 인물이 천천히 다가왔다. 검은 모자에 긴 코트를 입은 그 사람은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내 앞에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봐. 대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 순간 꿈은 깨졌고 나는 침대에 땀에 젖어 누워 있었다. 현실임을 자각하자마자 기묘한 공포가 밀려왔다. 꿈속 인물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설마 그 글의 영향인 걸까? 다음 날 나는 어제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친구는 웃으며 진짜 그럼 로또 번호라도 물어보지 그랬냐? 고 농담했지만 나는 아무래도 찜찜한 기분이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한번 그 인터넷 포럼에 접속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읽었던 그 글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있었다. 검색에도 흔적 없이 사라진 글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려 했지만 다른 사용자들도 그 글에 대한 기억이 흐릿하기만 했다. 마치 그 글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그 꿈은 점점 잊혀갔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 밤 이후로 꿈속의 인물이 말한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종종 떠올릴 뿐이었다. 때론 우리 인생의 우연이란 것이 실은 필연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포럼에 들어갔던 순간이 그 글을 클릭했던 행위가 나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었을지는 지금도 알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추운 겨울밤 나는 작은 도시 변두리에 위치한 외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다. 나는 그냥 오래된 집이라 그런 줄 알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집으로 들어섰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집은 낡았지만 꽤 튼튼해 보였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벽 너머에서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 그리고 마치 누군가 발자국을 걸어 다니는 듯한 소음이 계속되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하며 넘겼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하루는 밤늦게 이명 같은 웅웅거림 때문에 깨어났다. 나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위해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 소리는 지하실로 통하는 작은 문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망설이다가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 문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지하실 안은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함께 먼지가 쌓인 책장들이 있었다.
그러다 문득 한쪽 구석에서 낡고 가죽으로 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나는 호기심에 첫 장을 열어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50년 전 이 집에 살았던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알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엔 평범한 가족 이야기였지만 점점 읽어갈수록 그들은 집안에서 정체불명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 장에는 일자가 적혀 있지 않았고 그것이 왔다. 도망쳐야 한다라는 문장으로 끝나 있었다. 몸이 소름 끼치는 것을 느끼며 나는 일기장을 덮고 지하실을 나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리고 갑자기 지하실에서 들리던 그 웅웅거림과 발자국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엔 집안 곳곳에서 들려왔다. 화가 나서 대체 누구의 장난인가 확인하려고 집안을 뒤질 채비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의 거울에 비친 내 뒷모습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직도 거울 속에는 검은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나는 너무도 무서워 집을 나가려 했지만 문은 갑자기 열리지 않았다. 공포에 휩싸여 있던 그때 마침내 소리가 멈췄고 거울 속의 그림자도 사라졌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사 준비를 하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하던 중 나는 방 한쪽 구석에서 보이지 않던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을 열어보니 작은 방이 있었고 중간에는 오래된 오르골이 놓여 있었다. 궁금증에 오르골을 돌렸고 그 순간 집안은 다시 생각지도 못했던 웅웅거림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대로 문을 닫고 집을 나왔다. 얼마 후 나는 친구와 함께 그 집을 찾아 다시 방문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집은 사라져 있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마을 사람들이 왜 그 집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후로 그 집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냥 전설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날의 기억이, 그 소리와 그림자가 영원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세워진 한적한 집이 있었다. 그 집은 몇 년 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조차 잘 찾지 않는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집의 외관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낡아졌고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으며 정원은 잡초로 무성해졌고 쇠락의 흔적이 뚜렷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집 주변에 떠도는 이상한 소문들이 떠돌았다. 마치 그 집엔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어느 날 도시 출신인 형훈이라는 청년이 이 집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조용한 곳에서 글을 쓰며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집을 발견하고 매력적인 가격에 혹해 이곳으로 이사 오기로 결심했다. 형우는 대부분의 괴담을 다 농담으로 치부하며 무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걱정을 듣고도 별다른 두려움 없이 짐을 싸서 이사했다. 이사를 오는 첫날부터 집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형우는 집안에 들어설 때부터 느껴지던 싸한 기운과 함께 모종의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애썼다. 첫날 밤 그는 이사 준비로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혔다. 집이 이전 상태가 안 좋아서 한동안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는 꽤 쉽게 잠들었다. 그러나 한밤중쯤 그는 갑작스러운 속삭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당황한 형우는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로 때문이라고 자위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을 만나며 인사를 나눈 형우는 그들이 어제 자신이 들었던 소리에 대해 물을 때 혼란스러웠다. 그 소리 알아요? 그 집에서는 밤에 뭔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던데. 한 마을 주민이 말했다. 형우는 놀라웠지만 사람들의 말에 웃어넘기며 그것은 아마 지붕이나 집이 오래되어 내는 소리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렇지만 며칠 뒤 형우는 집에서 기묘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밤이면 어김없이 속삭임이 들려왔고 그 세기가 점점 커져 마치 바로 옆에 서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밤에는 찬바람이 방 안을 불어닥쳤고 마치 누군가 그와 함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형우는 인터넷과 책을 뒤져가며 이 괴현상의 원인을 찾으려 했다. 그는 집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고
인터넷을 통해 예전에 이곳에서 벌어졌던 이상한 사건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알아보던 중 그는 이 집이 오랜 세월 전에 사라진 한 소설가의 집이었고 그 작가가 썼던 마지막 원고가 미완성으로 남겨진 채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소설가가 자신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눈물로 얼룩진 원고와 함께였다고 전해졌다. 형우는 점점 불안한 마음에 이 원고와 관련된 저주설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졌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우는 주변 마을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작가가 사라진 날의 기록을 찾아냈다. 그는 기록 속에서 그 작가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밀스럽게도 그 집에서 그는 자신의 소설을 마치기 직전이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형우는 거기서 결심했다. 그가 이 현상을 끝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소설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시간이 흘러 형우는 자신이 쓴 원고가 완성되고 그 순간부터 집안의 기묘한 현상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떤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치 그의 손끝을 통해 그 작가의 잃어버린 목소리가 다시금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형우는 그 집에서 나올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글을 썼고 그것을 매일 밤 속삭이는 소리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이끌려 무한히 써내려갔다. 그 결과 형우는 스스로의 의지로 그 집을 떠날 수 없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그 집의 존재를 잊어갔다. 하지만 그 집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 되면 이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팬 소리와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형우는 그곳에서 사라지고 집은 다시 주인을 잃은 채로 미스터리한 괴담으로 남게 되었다.